해시태그 따로 또 같이 멀어진 가족.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사회에 변화하는 가족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 가족이 직면한 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픽셔널하지만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점점 멀어져 가는 가족들, 소통보다는 갈등이 더 많아진 관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의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야기는 결혼 준비부터 시작됩니다. 본래 결혼이라는 것은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어야 하는데 이 가족에게는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식장은 강남 쪽으로 잡아야 해요. 며느리가 될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동네 예식장이 훨씬 좋아. 거기서 내 시아버지 형들도 다 결혼했어. 시어머니 김순자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첫 번째 충돌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접근성이 좋고 시설이 현대적인 곳을 원했지만 시어머니는 가족의 전통과 인연이 있는 곳을 고집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다 간소하게 해요. 하객도 적게 부르고 패백도 간단히 하는 게 추세라고요. 수진이는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속이 쓰라렸습니다. 자신이 30년 전 결혼할 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시어머니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혼례복부터 예식 순서까지 모든 것을 시어머니의 뜻에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준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은 정말 다 간소하게 하거든요. 회사 동료들 결혼식 가봐도 그래요. 그 순간 김순자 씨는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겨온 전통과 예의가 요즘이라는 말 앞에서 구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결혼 준비 과정은 계속해서 이런 식이었습니다. 혼수 준비에서도 하객 명단에서도 심지어 신혼여행 계획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가 어때? 가깝고 좋잖아. 김순자 씨의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는 유럽으로 가려고요. 신혼여행은 한 번뿐이니까요. 수진이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때마다 준호는 어김없이 수진이의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돈으로 가는 건데 왜 간섭하세요? 김순자 씨는 점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하는 말들이 왜 간섭이 되는지, 왜 자신의 경험과 지혜는 무시당하는지. 특히 가슴 아픈 일은 혼주 옷을 고를 때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며느리와 함께 백화점에 갔습니다. 서로의 옷을 함께 고르며 정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머님, 이 색깔 어떠세요? 너무 화려한 것 같은데. 혼주는 좀 더 차분한 색이. 김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혼주분들도 밝은 색 많이 입으세요. 사진도 더 예쁘게 나오고요. 결국 수진이가 원하는 색깔로 결정됐습니다. 김순자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순자 씨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우리 때와는. 당신도 시대에 맞춰서 생각해.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지 뭘. 남편조차 시원치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씨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틀렸는 걸까? 너무 고집이 센 걸까? 하지만 30년을 살아온 자신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나름대로 며느리를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살림을 맡기고 자신은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머님, 청소는 제가 할게요. 방식이 다르실까 봐요.
수진이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자신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걸레질하는 순서도 다르고 세제 쓰는 것도 다르고. 수진아, 그렇게 하면 바닥이. 김순자 씨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어머님 괜찮아요. 제 방식이 있어요. 수진이는 웃으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수진이는 남편에게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제가 청소하는 걸 보시더니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거예요. 좀 답답해요. 준호의 반응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둘게.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김순자 씨가 모든 식사를 준비했지만 이제는 수진이가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만들게요.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으로요. 김순자 씨는 부엌에서 밀려났습니다. 자신이 30년간 요리했던 그 부엌에서 이제는 구경꾼이 되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든 음식은 분명히 맛있었습니다. 정성도 들어 있었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간이 좀 싱겁네. 김순자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했어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또다시 요즘이었습니다. 건강이라는 명분 앞에서 김순자 씨의 입맛은 구식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김순자 씨는 설레었습니다. 명절만큼은 자신이 주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올해는 저희가 명절 준비해 볼게요. 어머님은 편히 쉬세요. 쉬라는 말이었지만 김순자 씨에게는 배제의 신호로 들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명절 음식은 경험이 있어야. 김순자 씨가 말하려는데 엄마, 수진이가 하겠다는데 그냥 두세요. 편하게 쉬시면 되잖아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절 준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정성이었고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었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마저도 나름대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인터넷에서 레시피를 찾아보고 유튜브로 동영상도 봤습니다. 하지만 김순자 씨가 보기에는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수진아, 나물 무칠 때는 김순자 씨가 조언하려 했지만 어머님, 제가 찾아본 방법으로 할게요. 수진이는 웃으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명절 당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다들 수진이가 만든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수진이 참 요리 잘하네. 맛있다. 손맛이 좋아. 어머님이 잘 가르치셨나 봐. 하지만 김순자 씨는 그 칭찬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순자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설거지라도 자신이 하고 싶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김순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준호와 수진이는 둘만의 대화에 몰두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김순자 씨는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내 집?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는 뜻인가? 언제쯤 생각하고 있어? 아니면 내후년? 그들은 김순자 씨가 있는 것도 모르는 듯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디로 이사 갈지, 어떤 집을 구할지, 아이는 언제 가질지. 김순자 씨는 밥맛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들의 미래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어떻게 하지? 글쎄. 나중에 생각해보자. 준호의 대답은 애매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배불러서. 김순자 씨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였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김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옆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이가 함께 TV를 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김순자 씨는 용기를 내서 수진이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수진아, 우리 같이 시장 갔다 올까? 장도 보고 차도 한잔하고. 어머님, 저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요. 더 편하고 신선하거든요.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시장 가는 것이 단순히 장을 보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고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사람들과 만나며 삶의 활력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럼 집 근처라도 같이 산책할까? 어머님, 저는 헬스장 다녀요. 운동은 거기서 하고. 연이은 거절에 김순자 씨는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김순자 씨가 시작했지만 지금 수진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에요. 나중에요.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늘 바빴고 수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순자 씨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는 방에서 조곤조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김순자 씨는 그 웃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과 만날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순자야, 며느리와 사이 어때? 응, 좋아.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흉을 보는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나보다 집안일도 더 잘하고. 너 복 많다. 우리는 며느리 때문에 속 썩어 죽겠어. 다른 친구들의 불만을 들을 때마다 김순자 씨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자신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방식을 고집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답답했습니다.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지적할 수라도 있겠지만 수진이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이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살기가 있어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해열제를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약 드세요. 물도 많이 드시고요. 친절했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것 같은 따뜻한 손길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회사에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좀 어때? 응, 괜찮아. 수진이가 잘 챙겨줬지? 그래, 고마워. 하지만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며느리의 배려는 있었지만 정은 없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혼자서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제가 끓여드릴까? 자신이 원하는 맛으로 자신이 원하는 농도로 끓이고 싶었습니다. 감기가 다 나을 즈음 김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임신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수진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김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았습니다. 정말? 언제? 8개월 후쯤이요. 준호도 기뻤습니다. 가족이 화기애애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순자 씨는 준호와 수진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기 태교는 어떻게 할까?
우리 엄마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경험도 많으시고. 근데 육아는 요즘 방식이 많이 달라졌잖아. 어머님 방식은 좀. 김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손자가 생긴다고 해서 자신의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밀려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지? 산후조리원 가서 배우고 육아서적도 읽어보고. 요즘은 자료가 많잖아. 또다시 요즘이었습니다. 김순자 씨의 경험과 지혜는 구식이 되었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김순자 씨는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려 하고 태교에 대한 조언을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고마운데 제가 영양사랑 상담해서 식단 짜고 있어요. 어머님, 태교는 저희만의 방식으로 하려고요. 모든 것이 거절당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김순자 씨는 정말 기뻤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손자였습니다. 하지만 육아에서도 김순자 씨는 배제되었습니다. 어머님, 아기는 저희가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경험이 김순자 씨가 말하려 했지만 요즘은 육아 방법이 많이 바뀌었어요. 책에서 본 대로 하려고요. 김순자 씨는 손자를 안아볼 수는 있었지만 키우는 데는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나고 수진이는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이제 자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아이는 내가 돌봐줄게. 걱정하지 말고 일 나가.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님, 고마운데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전문적으로 돌봐주니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김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손자를 남에게 맡긴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데. 할머니가 돌보는 게. 김순자 씨가 중얼거렸지만 요즘은 다 어린이집 보내요. 사회성도 기르고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또다시 요즘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김순자 씨의 하루는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준호는 일찍 출근하고 수진이도 직장에 나가고 아이도 어린이집에 갔습니다. 집에는 김순자 씨 혼자만 남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혼자 먹었습니다. 저녁에 가족이 돌아와도 각자의 일상에 바빴습니다. 수진이는 아이 돌보느라, 준호는 회사 일 때문에 어느 날 가족 여행 계획을 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연휴에 부산 갈까? 좋아. 아기도 바다 구경시켜주고. 수진이가 대답했습니다. 호텔 예약은 내가 할게. 김순자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자신은 포함되지 않은 여행 계획이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가시지? 아니야, 너희끼리 가. 나는 집에 있을게. 정말요? 그럼 죄송해요. 수진이가 말했지만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행 떠나는 날 김순자 씨는 현관에서 배웅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드세요. 응, 조심히 다녀와. 문이 닫히고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김순자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돌잔치 사진. 모든 사진에 자신도 함께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손님일 뿐이구나. 김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이미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은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그저 함께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김순자 씨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이 집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은. 며느리가 나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불효한 것도 아닌데. 그냥 시대가 바뀐 것일까? 나의 방식, 나의 경험, 나의 사랑 표현이 모두 구식이 된 것일까? 3일 후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받아봤어요. 김순자 씨는 손자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재미있었니? 네, 다음에 할머니도 같이 가요. 순수한 아이의 말이 김순자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래, 다음에는 할머니도 같이 가자.
하지만 김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김순자 씨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진이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준호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걸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방식이 며느리에게는 간섭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진이는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를 배려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편만 들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런 가족 갈등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가족 안에서도 개인의 영역을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전통적인 가족 관계는 흔들리고 세대 간 갈등은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요? 첫째,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간섭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일 수 있고 며느리의 독립성은 무시가 아니라 자립의 의지일 수 있습니다. 둘째,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거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셋째,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집에 살더라도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넷째,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경우 아들이 균형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쪽 편만 들지 말고 양쪽의 마음을 모두 헤아려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김순자 씨와 같은 시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경험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보세요. 강요하지 말고 제안하고 간섭하지 말고 관심을 보이세요. 수진이와 같은 며느리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만 가족의 정도 소중히 여겨주세요. 시어머니의 조언을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마음을 읽어주세요. 준호와 같은 아들들에게는 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양쪽을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자 사랑입니다. 가족은 선택할 수 없는 관계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 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김순자 씨와 같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외로워하지 않고 수진이와 같은 며느리들이 부담 없이 가족이 될 수 있고 준호와 같은 아들들이 현명한 중재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